무사셋. 처음에 청무사님이 개업하던 시절에는 지금은 사실 그 개념들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지만 공유 오피스 사실 이런 없었죠. 개념도 없었고 그냥 맞네. 무조건 개업을 하면 맞네. 그냥 사무실을 얻어서 개업을 하는 약간 그런 것밖에 없었던 맞아요. 시절인 지금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보증금을 적게 내고 월세식으로 하는 사무실 네. 또 이제 쉐어 오피스라고 하는 것들 아. 하는 네. 경우가 많이 있지만 네. 그때는 아주 허름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니까 보증금도 좀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몇천 단위가 들어가고 기도 내가 직접 다 구입하고 세차하고 네. 해야 되니까 맞네.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었었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처음에 공유 오피스에서 개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공유 오피스는 내가 사용하는 공간은 굉장히 초라하고 좁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그렇지. 때는 굉장히 번듯해 보이는 회의실, 아, 상담실 말씀이 너무 이런 죄송한데 거. 사람이 다 똑같나 봐요. 저 똑같았어요. 네. 아, 똑같았어요. 맞아. 그래서 사람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서 거기겠죠. 거기야, 맞아. 네. 공유 오피스에서 하다가 직원을 채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사무실을 얻어야 되겠더라고요. 그치, 예. 공유 오피스 너무 좁아가지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또는 평수에 따라서 사용료가 훅 올라가니까 맞아요. 요즘에 공유 오피스도 비싸요. 비싼 지역은. 공유 오피스가 진짜 비싸요. 비싸졌어요. 많이 진짜 비싸졌어요. 지금. 정확하게 한 평 공간이었거든요. 보증금 80에 월세 80에 있었거든요. 와. 네. 대신 이제 뭐 복사기나 프린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무료로 네, 할수 있어요. 맞아요. 그건 복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그때 막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도 복사 다 하고 이 월세 비용을 내가 뽑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커피도 막 맞아. 마시고 거기 막 간식도 가끔씩 맞아, 맞아. 막 이벤트로 주거든요. 엄청 비싸구나. 80? 와. 근데 거기에서 공간이 책상 하나 더 들어가면 뭐 120, 그다음에 책상 또 하나가 더 들어가면 200 이렇게 월세가 올라가요. 우리 청무사님께서는 최종 개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로 쪽에 계시잖아요. 종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맞아요. 을지로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사들은 아직도 내가 제출하는 서류를 인터넷으로 100%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이나 등기소 또는 등기국 근처에다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있고 싶어하는 곳이 서울이라고 하면 서초동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등기국이 법원이 있는 있으니까. 곳이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저는 거기를 떠나서 또 집에서 가깝고 해서 지금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된 거죠. 청무사님 정도 경력의 입장에서는 크게 뭐 위치가 중요한 건 주로 다루는 업무의 아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러저러한 잡다한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등기국 근처는 아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노동청이라던가 노동위원회 근처에 실제로 노무법인들이 많기는 해요. 맞아. 저는 처음에 개업을 할 때는 누군가에게 사무실이 어디세요?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강남입니다. 아이고. 이걸 되게 중요하게 이봐, 생각했어요. 아, 근데 진짜 사람들이랑 똑같나 봐요. 저도 그랬어요. 보여지는 거. 왜냐면 내가 아직까지는 막 경력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실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포장이라도 조금 잘 해야겠다라는 맞아, 생각으로 맞아. 주소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강남에 개업을 했었죠. 저는 여의도에 처음에 그 명함에 여의도라는 글자가 박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거기를 했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빨리 깨달았어요. 빨리 깨달으셨구나. 의미가 네. 없어요, 솔직히 네. 지금은.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은 그 일서빌리티가 중요하셨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전혀 의미가 것에도 없어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지금 개업을 하시거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강남이라던가 여의도 이 지역적인 어드밴티지가 있냐, 그건 거의 없어졌다고 봐요, 솔직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법무사들 중에는 강남에 있는 초고가의 아파트를 거래를 하는 현장에서 내가 일거리를 찾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수급이 더 달라지죠. 그러네. 그런 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직업에 따른 어떤 특성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강남이나 여의도가 안 좋은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다 알아봤거든요.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월세가 비쌉니다. 관리가 비싼 대신에 건물의 상태가 좋냐? 상태도 안 좋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난방이라던가 에어컨이 중앙 냉난방이에요. 개별 난방이 아닙니다. 교통이 또 안 좋아. 멀리서 출퇴근하기 너무 복잡해요. 죽음이지. 아니 이렇게 안 좋은 점이 많은데 하지만 이유가 있으니까 다들 몰리는데
몰리겠죠. 네. 우리 사무실의 이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이름 어떻게 짓게 됐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저는 니즈텍스 컨설팅 세무회계라고 지었어요. 항상 중요했던 게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생각하기 때문에 니즈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었고 그다음에 텍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없는 이름이 뭘까라고 이제 생각했다가 합친 거예요. 니즈텍스. 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이름을 짓는 데는 얼마의 기간이 걸리셨나요? 하루요. 얼마 안 걸렸어요.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영어 이름으로 적고 로고도 아주 저희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상호랑 로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지금의 상호명이 나오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아는 인사 노무 컨설팅. 그것도 멋있어. 네, 이라는 상을 지었는데 제 이름이 발음을 하면 비슷하다 보니까 제 이름 때문에 그렇게 그 사무실 궁금했어.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뭔가 이런 언어 유희 같은 거라서 너 아는 노무사 없어? 있어. 누구? 어디? 아는 노무사. 아니, 이름이 뭐냐고. 아는 노무사. 이런 거를 유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아는이라는. 정말 기지 있는 이름인 것 같아요. 두 분은 또 그러고 보니까 컨설팅자가 같이 들어가 있네. 예, 저희 업계는 또 좀 특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이름 석자를 집어 넣어서 사무실 이름을 만드는 것이 거의 관행이었고 또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픈 흑역사인데 사람 이름이 아닌 이름을 가지고 만든 사무실 중에는 사무장이 그런 식의 약간 변칙적인 영업을 하는 사무실들이 그런 간판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법무사가 바뀌어도 그 간판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악용되는 소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름 석자 또는 두자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간판을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였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는 우리도 다른 상인들과 정말 똑같이 내가 원하는 이름을 네이밍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대표자 이름에는 내 이름 들어가는 거니까 따로 그렇게 하자라는 분위기가 생겨서 이제 일종의 브랜딩을 많이 해가지고 장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사무실의 이름은 법무사 김청산 사무소였습니다. 이제 꼭 실명 쓰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고 또 제 이름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활용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소 청산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청구사님 성함이 가명인 줄 알았어요. 직업에 맞게끔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직업에만 뭐 명함의 이름을 그렇게 한다던가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서 수원에 제가 개업했을 때 그때 그 회생위원이라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회생위원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그 간판 다르게 할 거 없어. 비청산 김청산으로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두 분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구분을 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법인사업자를 앞으로 이렇게 뭐 한다라던가 이런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없지는 않아요. 절친하게 지내는 뭐 동료 또는 선후배 정도 되는 법무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좀 의기투합이 되고 좀 맞아떨어지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저는 사실은 개인사업자로 해야 되나 법인사업자로 해야 되나가 이 주소하고 비슷하게 조금 있어 보이냐의 문제도 좀 있는 중요해요. 것 같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냥 노무사 사무소입니다 또는 노무법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규모가 좀 있어 보이고 싶으면 법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있지만 자본금도 좀 빵빵하게 크게 하는 게 좋겠네. 뭐 저희는 사실은 법인으로 이제 개업을 할 때에 자본금의 요건이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법인 그 요건 자체도 까다롭지가 않아요. 저도 노무법인의 등기부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2명이서 설립한 노무법인이라고 썼을 때 한 노무사님이 1,000만 원을 출자하고 한 노무사님은 돈은 안 내고 내가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동업계약 비슷하게 해서 두 사람이 구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관을 만들어서 인가받아서 노무법인을 설립하려고. 맞아요. 맞춰가지고 법인으로 개업하면 아무래도 조금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장단점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법인사업자로 개업해야 되나 개인사업자로 개업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1년에 한 진짜 1000번을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근데 개인 사업자가 더 좋은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많이 넣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융통해서 쓸 수가 네,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고 앞으로도 법인으로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고. 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요? 아, 무슨 많이 벌어요. 전문직이 아닌 사업자 분들이시더라도 처음에는 법인보다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훨씬 더 좋으실 것 어쨌든 법인을 만들면 그 법인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밖에 아, 없거든요. 맞아요. 뭐 영세하게 시작을 해서 아주 꼼꼼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설립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시고 또 이제 그렇게 내는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세가 훨씬 더 절감 효과가 있을 정도로 사세가 커졌다고 하면 그때 가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걸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개업 초반에는 손실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나 개업으로 하나 거의 똑같아요. 거의.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개업을 하면서 고민했던 사항들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이제 개업 후에 다른 상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김청선,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전영진.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